벌써 5차례나 이런 그 돌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로 쓱 민을 접하니까 쓱 피해가지고 쓱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무대로 모험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언제 그러면 바다를 이렇게 처음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바다를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고요. 두메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수학여행 덕분에 그 파란 수평선을 처음 봤죠. 전국 대학연합 잠수회라는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뭐 친절하게 이제 무료로 진짜 가르쳐 주시고 덕분에 정말 경제적으로 접하게 됐는데 거기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이 그 강을 탐사하거나 바다를 탐사하는 그런 모험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모험을 성공하고 나니까 동료들한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세계 4대강을 다 해버리자. 이제 꿈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 기획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나와서는 다른 일을 하셨어요. 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 방송 일을 하면은 월급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유학을 가서 그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에 유학 갑니다. 방송국 PD분하고 우리 탐사 대장님하고 둘이 그 사전 정찰을 위해서 중국에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국교가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 기획 네가 처음에 한 건데 성사 됐으니 같이 가자. 기억에 남는 일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굉장히 큰 지진, 한신 대지진 고베에서 일어났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2주일 동안 취재했거든요. 터지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일들.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큰 그 배 사고, 세월호 사고 같은 것도 이제 나자마자 한 45일 동안 취재했던 기억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와 함께했던 것들이 저의 그 방송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경) 그러니까 제가 만 39살 됐을 때인데 요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요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책과 잡지를 많이 이렇게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제 손에 잡힌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일본의 젊은이가 쓴 책인데 혼자서 요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설레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드디어 내가 요트를 산다. 거기서 한 3개월 준비하는데 그 유럽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즐거웠어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야,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어요. 이 바다를 가르고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어느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이 행위는 그 어떤 여행보다도 어떤 그 이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야, 요트 여행은 최고다. 이런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비교 불가. 네. 그런데 이제 제일 그 문제였던 데가 소말리아 해역을 지날 때예요. 그 당시에 그 해적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죠. 그런데 그 블로그를 보고 있던 어떤 독자분께서 도착 예정 시간이 됐는데 배가 안 나타난다고, 블로그 업로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외교부에서 싱가포르 올 때까지 계속 그 각 나라 영사관이 릴레이로 저를 보호해 줬어요. 대한민국 외교의 힘을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항해했습니다. 그 항해는 이제 마쳤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최고였죠. 나도 드디어 이제 무사히 대양을 한번 건너봤다. 유럽의 상구까지 왔으니까요. 인도양을 미리 횡단했었고 태평양을 횡단하니까 이 바다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딱 찔렀을 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태평양 횡단하면서 논스톱 세계일주 해봐라. 제가 이제 그걸 오케이 하고 그 수락한 것은 바로 거의 한 7, 80%를 돌았거든요. 그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저 때는 안 떨리셨어요? 떨렸죠. 네. 이게 약간 겁도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겁이 났다면 못 갔죠. 겁보다도 네. 그 험하다는 건 알았고, 그리고 이제 험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생겼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설레임 같은 거, 막 긴장되면서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 할 때 촬영된 영상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선장님한테 얘기 들을 것도 있고 어떻게 그 하셨는지 그런 것들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는 잘 모르니까는 그런 거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그 무원조 세계 일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혼자 가야 될 것.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도를 통과할 것. 적도를 2회 이상 통과할 것. 항해 도중에 어떠한 지원도, 물리적 지원도 받으면 안 될 것. 그 다음에 출발한 항구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 항해 총 거리가 지구의 적도 둘레인 4만 킬로미터보다 더 길게 항해할 것. 이 정도네요. 이 기준이 있어요. 왜 그런 기준이 정해졌느냐면 출발하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조건들입니다. 이제 하나 뺐다. 7가지인데 항해 도중에 어떠한 항구에도 정박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앵커링도 포함됩니다. 닷을 내리는 행위도 안 돼요.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데까지 13년 걸렸고요. 막바지 1년 동안 본격적인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그 경제적 여건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원사들의 의존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제 드디어 내가 목표로 했던 도전에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그 충만감, 떨림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뭐 김승진 최고다 이렇게 막 옆에 배에서 소리를 질러주고 그때 갑자기 그냥 갑자기 탁 와가지고 눈물 줄줄 흘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뭐 저 혼자 맛 좀 보겠습니다. 와. 일단 뭐 이제 더운 곳에서는 옷을 벗고 살았고요. 이제 처음으로 모든 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땐가 식량을 체크해 보니까 식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 가서 채우면 되지 하고 이제 동중국에 올라갔는데 하루에 참치 4마리 잡았어요. 이걸로 끝.
그 이상 필요 없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로 국 끓여 먹었죠. 김치국. 정신력. 네, 가장 중요하죠. 그 어떤 뭐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지라도 내가 항해를 하겠다, 저런 폭풍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고장이나 파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그러니까 고쳐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 좀, 그리고 스킬도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요트가 고장났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던데. 무수하게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고장들도 많았고요. 그런 거 다 해결했죠. 이 모터펌프에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비슷한 모양의 것을 찾아서 깎아가지고 끼워서 완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저는 했었어요. 예, 뭐냐면 퍼펙트 무풍이라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바람이 완전히 없는데 물결조차도 없는 밤, 그것도 밤에 자다가 너무 조용해서 밖에 나와 보니까 내 배가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런 아주 진귀한 경험을 했고요. 남극해에서 얼음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야, 처음 봤을 때 두려움, 막 두근두근하는 두려움과 희열, 이게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묘한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얼음 보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그냥 툭 떨어져요. 와, 나는 정말 행복한 도전을 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 행운하네요. 이런 유빙을 가까이서 그것도 지금 남극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 47일째인가? 잠시 안에 들어가서 쉬었다 나왔는데 배 주변을 돌고래가 포위하고 있어요. 와우. 야, 이 돌고래 등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완전히 360도 다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셀카봉에 이제 고프로 달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죠. 촬영하려고. 근데 거리가 머니까 자세하게 안 찍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수영복 입고 뛰어 들어갔어요. 촬영으로 막 갔죠. 근데 이 녀석들 내가 가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배에서 멀어진 거죠. 그때 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야, 저는 그런 정신적 충격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상어가 딱 보이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딱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공격하려고 꽤 가까이까지 접근했었습니다. 내 카메라로 쓱 미는 척 하니까 쓱 피해가지고 쓱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207일 걸렸습니다. 209일 만에 제가 육지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은 행사를 이틀 동안 기다렸을 뿐이에요. 섬 뒤에 숨어가지고. 실제로는 207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행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미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떠 있었던 거죠. 고생 많았지? 다른 모험들은 기상이나 기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떠나면 끊임없이 달려서 마지막까지 와야 돼요. 쉬지 않고 7개월. 이게 제일 중요한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100사람 안팎이라는 것 같습니다. 대장님도 극복하기 힘들었다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신 건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즐겼죠, 저는. 한 1m 정도 돼 보이는 만세기를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나무리가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최고네. 아니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바다에 나갈 때는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유로움이 있지. 선생님이 2015년도에 세계 일주 하셨죠? 8년 됐나? 그러니까는 15년도에 다큐를 제가 그 해 말에 제가 다큐를 보고 이듬해에 면허를 따서 제트스키 입문을 하면서 그때 여름에 잠깐 뵀었죠. 그리고 이제 7년? 손에 들고 있으면 또 물고도 가요. 아니 저 유람선 걸 다 뺏어 오셨어요.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청년이죠. 예, 진짜로 체력도 좋으시고 감각도 좋으시고 도전이나 그런 열정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또 세계 일주가 아니라 세계 일주 요트 레이싱 대회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뭔가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사실은 저만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는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뭐 그런 우리 인생과 저의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험 여정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라는 꿈은 저를 버텨주게 했고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해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죠. 물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극복해보자 라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저는 무사히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저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꿈을 위해 달려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저의 모험에 도전하는 과정은 굉장히 특별한 모험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험과 저의 모험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역경을 디뎌내면서 충만감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의 모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